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그 캐나다에서의 그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에 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빠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경험담도 이제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참고 삼아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How to buy a car, 15 essential tips to get the best deal. 그 이제 구매 계약에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팁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차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이제 do your research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뭐 오토 트레이더, 그리고 컨슈머 리포츠, 워낙 유명한 사이트들이에요. 그리고 켈리 블루북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야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뭐 프라이스 레인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look into pre-financing options, 그 딜러십에서도 파이낸싱을 다루고는 있는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파이낸싱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마운트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현금을 내고 사게끔 되면은 훨씬 디스카운트가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자동차들마다 다르고 회사들마다 다른데, 이 어마운트가 저희한테는 안 보여주지만 회사 내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차종별로 얼마만큼의 어마운트까지 디스카운트를 가능한지. 그 딜러십 입장에서는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보다는 뭐 코팅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어를 바꿔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엔진 스타터를 그 설치해준다라든지, 그게 그렇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서비스를 좀 더 끼워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바로 그 지불을 하게끔 되면 그 어마운트가 꽤 셉니다. 이제 적게는 한 3,000불에서 많게는 한 7,000불까지 가능해요. 그건 뭐 차종마다 또 회사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게끔 내면은 이제 그 이자를 어느 정도 내야 되고,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많이 못 받아요. 거의 못 받는다라고 봐야죠. 이자가 없으면은 좀 다행이고, 웬만한 그 이름 있는 메이커들은 이자가 좀 꽤 세게 붙습니다. 할인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샵 어라운드, 이거 뭐 그냥 뭐 여기저기 뭐 둘러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니고시에이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하게끔 되면 그 이제 60 months loan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대출을 받는 거죠. 그 파이낸싱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협상을 조금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을 조금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싱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쪽에서는 은행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그렇게 뭐 편하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이제 많이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Negotiation Strategy and Tactic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제 눌러보면 이제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이거 구글에서 이 제목으로 그냥 이렇게 쭉 치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look at both new and used car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제 뭐 개인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더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뭐 장단점이 있죠. 근데 가능하면은 뉴랑 유즈드 카를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교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즈드 카가 뉴 카에 비해서 엄청 이렇게 저렴하게 그 구매를 할 가능성도 조금 이제 높습니다. 거의 새 차 같은 차를 조금 이제 많이 싸게 파는 거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 리펀 됐을 수도 있는데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Buy based on purchase price, not on monthly payments. 이게 그 할부를 통해서 이제 사게끔 되면 이제 그쪽에서 제시를 하는 거는 한 달에 뭐 170불, 한 달에 뭐 250불을 낸다. 뭐 비위클리로 250불을 낸다. 뭐 이렇게 그 텀을 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펄체이스 프라이스랑 좀 많이 달라요. 이자가 좀 많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얼만큼 붙는지를 좀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그 이제 전체 어마운트는 이야기를 안 하고 몬슬리 페이먼트로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딜러십에서는 이제 같이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요구를 해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몬슬리 페이먼트가 나오니까 이제 한 달에 250불을 내고 그게 72몬스다. 그러면은 거꾸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퍼체이스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고 그럼 이자로 내가 얼마만큼을 낸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할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새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할부가 조금 이제 이자가 조금 이제 낮고요. 그만큼 이제 그 할인도 조금 안 되고 그 가격도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즈트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조금 세요. 그래서 최소한 5%에서 한 7%,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그 정도쯤 돼요. 그렇게 이자 없이는 유즈트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좀 잘 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당장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살 계획이 있다. 1, 2년 내에 그 이 할부금을 다 갚기 전에 내가 집을 살 계획이다라고 하시면은 그 할부를 좀 이제 안 받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동차 할부를 받게끔 내면 이제 집을 살 때 어마운트가 제한이 좀 많이 걸려요. 집을 사고 나서는 이제 대출 한도까지 다 받았다라고 해도 자동차 론이 나옵니다. 그 자동차 론이 조금 이제 좀 쉽게 나와요. 그 다른 대출들이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게 낫죠. 이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utilize the internet, 그 이제 인터넷을 써가지고 그 가격 비교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크레이글리스트? 이게 뭐지? 아, 저는 이걸 처음 봐가지고요. 그 이제 크레이글리스트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Craigslist is an American classified advertisement website with a section 그냥 advertising 컴퍼니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아는데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You can also find cars for sale on Craigsl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just be careful of common Craigslist scams. 크레이글리스트는 결국에는 웹사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쪽에서도 이제 차들을 사고 팔 수가 있다. 키지지에서도 중고차나 새 차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오토트레이드도 있고요. 이따가 그 중에 오토트레이드를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Don't mention your trade in인데 이제 내가 차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트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네, 잠깐 볼게요. Let's say you are looking at a 22,000 car and the dealer's rock bottom price. 이거는 이 이하로 더 못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가격, 최대로 깎을 수 있는 가격을 이제 for the car you are considering is 18,0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뭐 딜러가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네가 만약에 트레이드인 월스, 그러니까 2,000불짜리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딜러는 might offer to give you the car for 20,000 plus the additional 2,000 for the trade-in for a total purchase price of는 이제 18,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00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트레이드인을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차의 가격을 2만불로 부르고 내가 2,000불을 깎아줘가지고 18,000원에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냥 깎아줄 수 있었는데 근데 멘션을 미리 안 한 거예요. 그 언급을 미리 안 하고 그 가격 협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격 협상을 들어가가지고 18,000까지 깎아냈어요. 깎아내서 그럼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트레이드인을 제시를 하면 그러면은 파이널 퍼체이스 프라이스는 1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Negotiating these two aspects of the car buying process separately. First, negotiate the best possible deal you can get. 한 다음에 이제 일단 협상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인을 제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Factor in insurance cost. 이제 카마다 인슈런스가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혼다 어코드, 혼다 시빅, 토요타 캠리 뭐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팔리는 그 승용차들이고요. 그리고 혼다랑 토요타는 그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좀 잘 안 깎여요. 이제 미쓰비시나 아니면 뭐 특히 기아, 현대 그 한국 차들인데 이 차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슈런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카라든지 인기 차들이 조금 이제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Avoid impulse buying인데 충동 구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충동 구매.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볼 것도 없이 나는 이걸 갖겠다라는 거죠. Don't purchase the add-on인데 완전 기본으로 되어 있는 차를 사면은 조금 이제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조금이라도 추가가 되면 그러면은 가격이 팍팍 올라갑니다. 이제 프론트 휠에서 올 휠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팍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추가를 시키면 그러면은 이제 팍팍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이제 업체를 가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봐도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광고상으로는 뭐 2만불 초반 MSRP라고 쓰여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항, 이제 프론트 휠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올 휠, 그 사륜으로 원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4만이 이렇게 팍 뜁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 그
수동에서 오토로만 바꿔도 4만이 갑자기 이렇게 팍 뛰고요. 나는 이게 좀 저렴해서 한 만불밖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오토로 그 트랜스미션을 그 자동이죠. 그 기어를 자동 기어로 하게끔 되면 바로 4만이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약간 좀 미끼죠. 그 미끼 상품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사는 거는 뭐 좀 이게 훨씬 높은 가격이고, 그리고 몬슬리 페이먼트를 제시를 하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한 달에 뭐 170불이나 250불을 뭐 감당을 못할 수준은 아니니까 잘게 쪼개게끔 되면. 근데 풀 어마운트로 보여주게끔 되면은 훨씬 더 비싼 거죠. Don't buy the extended warranty. 이거는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extended warranty를 그쪽에서 이제 제시를 많이 해요. 딜러십을 가면은 특히 그런데, 근데 이제 저희도 샀었거든요. 그 이제 추가로 이제 워런티를 들었는데, 뭐 이것도 보호가 되고 뭐 저것도 보호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중으로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샀던 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불 정도 조금 이제 넘는 가격에 워런티가 들어갔고요. 한 8년 정도 워런티가 되고 풀 옵션이었어요. 그 이제 범퍼 투 범퍼라고 해가지고 앞에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인슈런스가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계약서를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쪽에서 빠져나갈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그 실제로 클레임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거의 그걸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 거의 쓸데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매뉴팩처럴 워런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 따로 외부의 워런티를 가입을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만약에 엔진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워런티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쪽 워런티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안 해주고, 그럼 이제 제가 차를 구입을 한 뭐 미쓰비시면 미쓰비시, 뭐 이쪽에서는 뭐 이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그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을 가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가라고 하고, 그 이제 저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뭐냐 엔진오일 체인지 하나라도 이제 그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가서 한 게 아니라 뭐 내가 직접 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 그 뭐 메인터넌스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런티 되게 쓸모없어요. 그 이제 홈 워런티도 그렇고 저희 편이 아니에요. 돈은 냈는데 저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이거 저희 경험이에요. 저희 경험이고, 뭐 전부 워런티 회사가 전부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Always test drive the car. 뭐 좀 이제 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visit the mechanic when buying used car 인데, 메케닉이 그 이제 카 인스펙션도 받고 이제 카 프루프 종이도 받습니다. 그 이제 사고 경력 증명이랑, 그리고 인스펙션 그 차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딜러십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이제 메케닉을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같이 이제 외부의 제3자 그 메케닉을 찾아서 이제 사비를 들여서 이제 차 검사를 받으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훨씬 더 믿을 만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인스펙션을 자신이 직접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 이제 인스펙션이 조금 이제 형식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카프루프 같은 경우에도 다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보험 처리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험 처리가 된 것도 이제 좀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것만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요. Buy a car you can afford. 그 이제 그 허용되는 만큼 사라,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